안녕하세요. 디어 젠틀스타입니다. 요즘에 신발 시장이 아주 핫하죠. 리셀로 돈 번 기사도 많이 나오고 요즘 좀 아주 시장이 아주 가열된 것 같아요. 누구는 얼마에 사서 몇 배에 팔아야 한다니 이런 얘기도 있고 많이 이런 생각이 들죠. 나도 이거 사서 팔면 돈 좀 벌겠는데 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 시간에는 그걸 고민하는 이들에게 현재 현황을 정확히 알려드리고 그에 따른 결론과 그렇다면 무엇을 나는 할 수 있는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만약에 지금 당신이 나도 이거 한번 해보면 돈 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절대로 시장에 뛰어들면 안 됩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우선은 생각보다 스니커 가격이 크게 오르는 확률이 높지가 않고 특히 처음 입문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오를지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뉴스나 결론적으로만 보면 몇 배로 뛰는 것들이 많이 보일 수 있으나 확률적으로 대부분은 올라오다 조금 오르고 대부분은 안 오릅니다. 그럼 어떻게 오르는지를 미리 잘 알아야 되는데 어떤 것들이 오를지 잘 알아야 되는데 단지 돈 벌려고 처음 시장에 뛰어드는 사람이 그거를 사전에 잘 파악하는 게 가능할까요? 물론 힘들죠. 어떤 것을 사람이 좋아하는지,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수요와 공급 수량, 해외 물량, 여러 요소들을 잘 알아야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량이 있을 때 빨리 구매하는 스피드가 생명인데 사전에 모든 걸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거 유명한 건데 하면 찾아보면서 하면은 이미 늦거나 혹은 깊은 지식 없이 구매했을 때 비슷하게 생긴 다른 유형의 것도 잘못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낭패죠. 물론 오를 게 뻔한 게 있긴 합니다. 조던 1 다양한 컬러웨이나 혹은 래퍼 카니에 웨스트 아디다스가 협업하고 있는 카니에 이지 시리즈 같은 경우 대부분 가격이 오르죠. 그러나 이 때문에 오히려 폭망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조던 1 같은 경우도 블랙, 레드, UNC의 하늘색 컬러 등 이런 것들은 떡상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얼마 전에 4월 달에 5월에 발매했었던 블랙핑크 모델 같은 경우는 안 팔려서 리셀러들이 오히려 손해를 봐서 겨우겨우 넘겼죠. 그 외에도 집 레드 등 인기 모델도 겨우 치킨 한두 마리 오르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래퍼 카니 웨스트와 아디다스 협업 작품 이지도 350은 가치가 오르는 경우가 많지만 50이나 750 같은 경우 리셀 가격이 거의 안 오릅니다. 심지어 350 시리즈도 일부 특별색의 경우에 가격이 상승하지 최근 모델인 클라우드나 시트리는 거의 정가의 치킨 하나 정도를 상승한다고 봐도 될 정도로 많이 인기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킨 한 마리, 그러니까 한 2만원, 뭐 3만원, 이거 버는 거 아니야 하는 분들도 물론 있죠. 물론 학생이나 그렇다면 그게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직장인 같은 경우는 2, 3만원 번다고 수많은 시간과 공수를 낭비하기엔 좀 아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시간과 공수를 제가 방금 얘기를 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생각보다 시간과 공수가 많이 듭니다. 스니커를 구매하는 방법은 온라인 라플, 실제 매장 라플, 매장 대기 줄, 온라인 선착, 매장 구매가 있습니다만 일반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예쁜 신발은 남아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일반 매장에서 신발을 산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온라인 라플은 회사에서 추첨할 수 있게 라플 넣을 수 있는 곳을 올리면 이에 따라 사전에 올리고 회사는 랜덤으로 추첨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방식이고요. 매장 라플은 줄 서서 선착으로 구매하는 게 아닌 줄 서서 라플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하는 겁니다. 매장 대기줄은 실제로 줄 서서 선착하는 건데요. 이건 중국 상인들이랑 중국 알바들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하다 보니 피해보는 사람도 많고 말도 많아서 요즘엔 지양하는 추세입니다. 며칠 전부터 줄 서고 그런 것들이 좀 사진 같은 것도 많이 뉴스가 되긴 하죠. 그런 거가 다 이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도 실제로 줄 선 상태로 가는 리얼과 명단 작성하고 출석 체크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또한 이거를 잘 모르는 이런 생태계를 잘 모르는 초보한테는 쉽지가 않은 거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즉 한정판 인기 많은 신발을 구하려면 이런 어려운 공수를 해야 합니다. 심지어 온라인 선착조차도 미리 다 세팅을 해놓고 시간 되자마자 하면 이제 곧 서버가 터지게 되는데 이때 한 화면 넘어가기 위해서 무진장 기다리면서 몇 시간 동안을 끈질기게 달라붙어야 합니다. 업자들 같은 경우는 봇을 쓰거나 그리고 고수들은 바이패스를 만들기도 하는데 초보자들은 이를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해외 시장에서는 가격이 좀 덜 오르는 것들이 있지 않나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구입해서 팔면 되지 않나요?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조차도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정보화 시대라서 어느 한 곳이 시장 가격이 낮게 생성됐다 하면 금세 거기 가격을 알게 되고 사람들이 그걸 알고 또 사오게 됩니다. 그거를 당신만 생각하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 결국 신발 리셀가가 관세와 배송비 차이를 제외하면 크게 차이가 안 나게 되는 결과가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표적인 신발 거래 사이트인 스타렉스가 있는데 사실 여기 보면은 객관적으로도 우리나라 시세보다 낮은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싸네 괜찮네 하고 사오려고 결제를 하면 배송비 25불에 30불이었나 계산하고 또 관부가세 전체 신발이 25%가 또 붙죠. 그럼 결국 한국 시세랑 크게 차이가 안 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결국 이런 인기 있는 신발을 사는 데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온라인 라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공소가 적은 편이니까 이조차도 이거는 좀 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건데 뭐 그건 맞는 말이고요 제 생각에. 하지만 이것조차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EG350 라인은 현재 가장 인기 있는 시리즈 EG 시리즈 중 가장 인기 있는 건데 얼마 전에 라플로 스트링과 클라우드 화이트를 했는데 실제 지금 판가는 겨우 치킨 한두 마리 오른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아디다스 공홈에서 진행하는 거는 택배로 받아볼 수 있지만 다른 곳에서 진행하는 건 직접 오프라인 픽업을 해야 되는 경우, 만약 지방에 사신 분한테는 교통비, 수고비 들어가면서 서울 매장 픽업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치킨 한 마리보다 훨씬 더 돈이 많이 나가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분 같은 경우는 리셀러 샀으면 교통비, 수고비를 가면 더 싸게 샀을 수 있었죠, 오히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으면 그러면 저희가 구했어요. 개고생을 해서 구했어요. 그러면 과연 팔아야 되는데 팔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리셀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루트를 통해서 좀 비싸게 팔 수 있는데 개인 매물은 시세의 최저가로밖에 팔리지 않는다고 봐야 됩니다. 또한 가품이 많아서 개인 매물의 경우 현재 증명된 과거 매매 신용, 거래 신용이 없어 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최대 스니커 커뮤니티인 나이키 매니아 카페에서 팔 수 있는데 이조차도 글을 몇십 개 올리고 정식 회원이 되지 않으면 팔 자격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카페 규칙을 지켜가면서 여러 글을 쓰고 꽤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조차도 신발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쓰는 퀄리티라든 전문가들이 얘가 신발 팔려고 의미 없는 글 올리는 거를 딱 보면 알고 비난 신고로 자격 정지를 당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외에도 뭐 프로고 앱이라고 정품 인증을 하는 곳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수수료 9%를 내야 되고 그럼 결국 그 수수료만큼 손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스니커즈 입문자가 리셀 시장에 뛰어들면 안 되는 이유를 알아봤고요. 제가 그 처음에 언급한 기사를 자세히 보면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감각이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죠. 안 오르면 신으면 된다. 즉 저들은 꼭 금전적인 이익만이 아니라 안 오르면 신어도 충분히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못 팔아도 손해라고 생각을 안 하죠. 하지만 스니커즈의 매력과 혹은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산 것이 아니라 팔려고 샀다가 그게 안 오르면은 그건 그저 버리는 돈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상황에서? 너무 이 핫한 시장 그냥 보고 있어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온라인 라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만 꾸준히 넣어보는 거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라플로 하는 건 수요가 미리 많을 것을 예측을 하고 회사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기에 실제로 가격 상승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온라인 라플을 한 100번을 넣어봤는데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근데 다른 분들 얘기를 종합적으로 들어보면 100번을 내면 한 번 정도는 된다고 합니다. 한 번 하는데 뭐 한 10분 정도의 공소가 든다고 가정을 하면 100번 하면 1000분, 즉 17시간 정도 하면 잘하면 가격 상승 뭐 2, 30, 40, 40만 원 버는 거가 가능하다는 수치가 나오죠. 그럼 시간당으로 나누면 시간당 한 1, 2만 원은 버는 거라고 보게 되고 결국 평균적으로는 시급 높은 알바 뛰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신발을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로 그 한정판을 너무 좋아하는 신발이 당첨되었을 때 혹은 살 수 있었을 때 그 희열감이 엄청나고 시작했을 때 느껴진 행복함이 너무 좋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리셀에서 돈을 버는 건 그 후에 따라오는 것이 단순히 리셀 목적으로 이 시장에 뛰어든다면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너덜너덜해서 폐가망신은 아니고 아무튼 크게 실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나요? 요즘 핫한 신발 리셀 시장에 대해서 당신의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컨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더 좋은 컨텐츠를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